안녕하십니까. 예,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셔널입니다. 2021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뉴스를 보면서 또 투자할 만한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스웨즈 운하가 완전히 지금 막혀 있죠. 이제 기브노라고 이제 에버그린 선사에서 이제 컨테이너 선이 지금 가운데로 완전히 지금 막고 있는 사진인데, 이렇게 돼서 이제 스웨즈 운하가 이제 배들이 지나가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고용량이 지금 완전히 막혀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대체적으로 아마 항공주들이 물동량을 좀 옮기기 위해서 대체로 항공주들이 더 많이 지금 이제 쓰이겠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 이제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이런 데 좀 수혜를 볼 수 있고, 지금 뭐 유럽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아시아의 교육이 완전 끊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생필품 관련주, 이렇게 다른 우리가 옷이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여가나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뭐 아낄 수가 있거나 좀 멈출 수가 있지만, 생필품 뭐 휴지든 뭐 음식료든 이런 건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수요가 만약에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좀 이런 것도 관련주들이 사재기도 되고 아마 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대형 유통사 같은 것도 좀 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이 모든 항구에 이제 입항이 가능한 핸디 사이즈 이제 배부터 그 다음에 뭐 파나막스, 이제 파나마 운하 통과할 수 있는 파나막스도 있고, 스웨즈 운하를 통과 못하는 굉장히 제일 큰 케이프 사이즈라는 이제 다양한 이제 배의 규격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에버 기브노가 이 스웨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고가 한번 났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좀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이나 조정이 만약 온다 그래서 규격이 더 작은 배만 더 통과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생긴다 그러면은 아마 조선업 쪽으로 좀 더 작은 사이즈의 배가 신규 발주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선업 쪽에는 좀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면에 이렇게 프레이팅 포워딩 업체죠, 뭐 컨테이너선이나 다양한 물류 쪽 담당하는 업체들은 지금 스웨즈 운하 통과를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운임료를 올릴 수밖에 없고, 또 그 다음에 뭐 지금 유가가 많이 상승할 거고 운임료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뭐 이익적으로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 또 이제 셀트리온에서 이제 레키노나주가 이제 유럽에서 이게 그 코로나 19 이제 치료제죠. 이게 이제 허가를 받았다라는 이제 뉴스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에서 이 셀트리온이 좀 최근까지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1월 달부터 계속 이제 떨어졌죠. 1월 달에부터 1, 2월 달 이제 공매도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공매도 이슈가 있으면 5월 달에 뭐 공매도가 이제 우리나라 다시 재개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나 이런 제약주들은 이제 공매도 타겟이 좀 될 수가 있죠. 많이 이제 좀 올라온 부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2월 달부터는 계속 또 연기금도 많이 좀 판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3월 달에는 미 국채금리 인상에 대한 또 타격을 연속적으로 지금 다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쭉 이제 좀 하락이 많이 심했는데, 다행히 뭐 주주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아요. 유럽 쪽에서 이제 그 치료제를 쓰인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매출이 또 붙을 테니까요. 실적이 이제 4월 달부터 붙을 수도 있겠죠. 2분기부터 붙을 테니까 좀 좋게 영향을 미칠 거고, 뭐 이번 주에는 그래서 그 셀트리온 관련 주들이 조금 좋을 거라는 이제 예상이 들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2월 스마트폰 판매량이 이제 F로 제쳤다라고 지금 나오거든요. 2월달.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 지금 1분기죠. 1분기에 이 삼성전자의 실적은 반도체는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스마트폰, IM 사업부도 좀 이제 판매량이 많이 좋았다라고 하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이 컨센서스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서 좀 1분기 실적 그때 아마 발표 날 때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과, 삼성전자 그 스마트폰에 관련된 그 관련주들 있죠. 뭐 FPCB도 있고 뭐 카메라 관련된 뭐 업체들이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쪽, OLED 쪽 디스플레이 맡고 있는 업체들의 실적도 또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금융에서 29일날 유딜 공모 펀드를 또 출시한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유딜 관련된 쪽이죠. 유딜 관련된 쪽은 올해 관심을 계속 가져야죠. 왜냐면 정부가 이쪽은 이제 밀어주고 있는 사업이니까 뭐 이렇게 자금이 계속적으로 이제 유입이 될 거거든요. BBIG죠. 배터리랑
바이오, 인터넷, 그다음 개인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친환경 쪽도 그렇고 이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4월 달에 이제 그 정부에서 이들 관련해서 이제 뭐 시상식 같은 거 정부 부처 시상식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부 기관도 뭔가 성과를 좀 내야 돼요. 이쪽으로 관련돼서 뭐 자금도 더 많이 풀어야 되고 어떤 이런 뭐 공모 펀드 이런 것도 만드는 데서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거고 금융사 쪽도 이런 거를 더 오픈을 많이 하겠죠. 왜냐면 결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뭐 그와 관련된 그 어떤 뭐 금융 상품을 만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겠죠.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 KU딜하고 친환경 쪽은 좀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블랙핑크 로제가 29일 날뭐 켈리 클락슨 쇼에 뭐 출연한대요. 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YG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모멘텀 좀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 들고 뭐 이 엔터테인먼트 특히나 이 그 음원이나 이 가수 쪽으로 가장 큰 좀 제가 보고 있는 건 4월 말쯤에 이츠가 이제 신규 앨범 발매 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JYP 쪽, 거기가 좀 움직임 보일 수도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얀센 백신이 29일날 이제 자문 결과가 1차 자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존슨앤존슨 이제 백신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파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통과를 했고 통과했을 때 다 이런 그 접수 예비 심사 뭐 실태조사 자문 허가부터 이 자문 때는 또 자문 검증단의 3차 그 걸쳐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출시가 되는 건데 29일 날은 이제 1번이죠. 1번 자문단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보통은 이제 다른 이 아스트라제네카나 아니면은 뭐 이 파이자 백신도 한 40일 정도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고 난 40일 정도니까 앞으로 한 4월 말이나 아니면은 5월 초 정도면은 이제 얀센도 좀 이제 허가가 나올 수 있겠죠. 아마 뭐 대부분은 좀 결과는 좀 좋게 나오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 쓰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크게 뭐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관련주인 뭐 주사기 관련주나 아니면 뭐 얀센 관련주 제가 알기로 뭐 인콘하고 뭐 유한양행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주식들이 뭐 언제 오를지 모르겠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결과 발표가 나올 텐데 뭐 언제 오를지 모르지만 뭐 3차 때는 이미 이제 허가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재료가 소멸됐다고 또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4월달 중에는 뭐 이 얀센 백신에 대한 뭐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좀 올 수 있으니까 뭐 월요일은 이미 산 사람 지난주에 이미 이런 걸 이렇게 스케줄을 좀 알고 미리 매수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뭐 만약에 월요일 날 많이 오른다 그러면 굳이 들어갈 필요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4월 중에는 분명히 거래량 보면서 좀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오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추경이 통과돼서 이제 29일부터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된다고 해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도 15조면 이제 뭐 예산 통과 좀 많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뭐 이런 게 코로나 때문에 돈을 지금도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와 관련된 쪽을 좀 보면 좋겠죠. 이거는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샤오미가 29일날 뭐가 많네요. 29일날 액체렌즈의 스마트폰이 이제 공개된다고 해요. 그래서 액체렌즈 쪽 스마트폰을 공개한다는 이슈가 있어서 뭐 액체렌즈 쪽 관련된 거 좀 한번 뭐 연결된 회사도 좀 볼만하고 왜냐면은 삼성전자도 좀 이제 액체렌즈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샤오미가 먼저 터트린 거죠. 그래서 뭐 방향이 앞으로 뭐 그 액체렌즈가 이 스마트폰 렌즈 시장에서 좀 뭐 트렌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된다 그러면 관련주들 좀 확인해 보면 좋겠죠. 그리고 국내에는 BMP 사이언스라는 이제 그 업체에서 액체 렌즈면 액체 렌즈 제조법에 대해서 이렇게 특허를 낸 게 있어요. 발명자 최우범, 뭐 서상원 뭐 이분에서 이분 진짜 궁금하면 액체 렌즈가 진짜 앞으로 굉장히 강한 트렌드가 될 거다. 뭔가 이렇게 그 스마트폰 이 카메라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시장을 완전 뭐 뒤바꿔 놓을 그런 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면은 여기 한번 찾아가가지고 BMP 사이언스 가서 한번 보는 거죠. 정말 뭐 이 특허권 가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뭐 이거를 뭐 기업 중에서 뭐 상용화하기 위해서 뭐 이거를 뭐 사갔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거나 이런 데가 협력 업체가 있는지 이런 거 좀 확인해 보면 좀 알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30일 날 화요일 날 SK 네트워크 회장이 첫 재판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쭉 이어질 텐데 좀 SK 네트워크는 뭐 이런 뭐 횡령 배임 사건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뭐 좀 뭐 하락할 수 있다라고 또 보는 거죠. 그래서 좀 굳이 만약 SK 네트워크를 만약에 투자
가질 분들은 30일 날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락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보면서 차라리 급락할 수 있는 게 몇 번 올 수 있겠죠. 재판을 계속 앞뒤으니까.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통계 플러스 이제 통계 개발원 거기서 30일 날 이제 21년 보모 코스타라고 통계 플러스 이제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자료를 이제 보모가 나오고 이거는 이제 이게 겨우로 동계호였는데 요거를 왜 이제 보냐면은 보통 이제 매월 이제 수출 통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수출 관련된 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을 좀 찾는데 좀 도움을 받는데 요건 이제 내수 지표 같은 게 좀 나오거든. 그래서 내수 산업에 관련된 업체들 거를 조금 뭐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트렌드를 계속 이제 한 3개월마다 이렇게 어느 쪽이 섹터가 좋구나, 내수 쪽으로 어느 쪽이 좀 소비가 많이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있구나, 이런 데이터를 좀 받아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 진짜 이 주식 투자 하자 보면 한계를 느껴요. 진짜 이게 기업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정보 데이터나 좀 지표나 뭐 사실 확인들을 해보는 거에 있어서 자꾸 이제 제가 이제 부족하고 깨지고 이런 걸 느끼니까 이제 이런 것들까지도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0일 날 수원 영통구에 수원에서 이제 처음 이제 수소 충전소를 연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전 영상 중에 이 전기차 충전소를 하는 기업 시그넷 EV라는 이제 회사 거기도 충전소 갔다가 확인했는데 여기도 언제 한번 기회 잡아서 수소 충전소 한번 가봐가지고 이렇게 닫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닫혀 있으면 안 되는데 안에 들어가서 이 수소 충전 장비 보고 어떤 기업에서 이걸 만드는지 이걸 좀 확인해 봐가지고 그 관련 기업에 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인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것도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수소 충전소하고 뭐 전기차 충전소 이런 건 좀 늘어날 테니까 제조사 이런 걸 만드는 제조사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네시스가 이제 31일 수요일 날 전기 콘셉트카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제네시스 브랜드가 좀 어떻게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좋아하는 이제 브랜드고 좀 사고 싶어하는 국내차 중에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좀 전기차를 많이 기다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날 좀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날 뭐 그래서 현대차가 뭐 어떻게 모멘텀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이 제네시스 조금 고가 국내 국산차 중에서 전기 콘셉트카를 이제 공개하는 거니까 기존에는 이제 현대차나 아이오닉이나 뭐 EV6 이 기아차는 나왔지만 뭐 그거는 뭐 보편적인 브랜드였으니까 좀 고가 브랜드에서 전기 콘셉트카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31일까지 뭐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한테 이제 자금을 많이 이제 저리에 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뉴딜 지수하고 이제 신재생 쪽 이런 데는 계속적으로 자금이 정부에서 많이 이제 지원을 해줄 거니까 이 관련된 업체들 중에 실적이 잘 나오는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4월 1일 목요일 날 맥주 가격도 오른다고 하네요. 세금 인상 계속적으로 아마 물가는 오를 거예요. 인플레 영향을 받을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카스 같은 경우 오비 맥주 브랜드인데 여기는 이제 상장이 아직 안 돼 있고 대신 이제 뭐 카스만 오르지 않고 이 롯데칠성에 관련된 뭐 클라우드 뭐 맥주하고 여기 가지고 있는 게 또 피츠? 피츠도 아마 롯데칠성 거고 뭐 이런 부분도 다 맥주도 아마 오를 겁니다. 그리고 화이트 진로도 테라 가지고 있는데 테라 이런 것도 오르겠죠. 그래서 맥주 가격들이 조금 오르니까 뭐 롯데칠성하고 화이트 진로 이런 데는 뭐 이 가격 인상으로 인한 뭐 스프레드 마진 이익률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4월 1일부터니까 2분기 실적들 조금 뭐 좋아질 수 있다. 또 여름철이 되면 조금 이제 뭐 맥주나 이런 거 잘 팔릴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또 뭐 소비나 이런 것도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4월 2일 날 금요일 날 신곡 발표한다고 해요. 신곡 발표한다고 하니까 또 뭐 이날 모멘텀을 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조금 뭐 상승하거나 뭐 이런 것도 또 한번 체크를 해볼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날 사면 안 됩니다. 미리 뭐 진짜 뭐 보려면은 뭐 밸류에이션 회사가 좀
뭐 다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되는데 이미 많이 또 최근에 올라왔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날은 뭐 시초가에 올랐다가 대부분 또 막 이런 모멘텀이라고 하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살려면 미리 사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업에 보려면 좀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것도 좀 봐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 또 그 생활 밀착형, 한 주간의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그 투자 아이디어 기사들 보면서 나눴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뭐 이게 주간 단위로 제가 계속 올리고 좀 있고 못 올리는 주도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댓글에 항상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좀 그런 분들 통해서 그래도 계속 꾸준히 좀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은 들거든요. 뭐 바쁘고 그래서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뭐 한 주간 또 뉴스 계속 찾아서 또 계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